지금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동안 대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라고 시장님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누구 채우실 겁니까? 그럼 한간에 떠드는 얘기는 그러면 그냥 헛소리죠. 다음 대통령 출마를 안 하실 모양인데 확실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박원순 대권 만들기 위해서 임명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앞으로 이제 대통령 1순위라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되시면 또 이런 인사들이 많은 공격을 받을 건데. 자, 마지막에 박원순 시장의 표정. 뭔가 말할 듯 하지 않을 듯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계속 지금 줄곧 박원순 시장이 1위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나온 거죠? 오늘은 재밌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어떤 대선 주자 이미지 여론조사인데요. 이미지요? 이 국가미래연구원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인데 예. 벌써 이제 집권 2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차기 대선 후보 이미지 조사가 그러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자, 이거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여기서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이미지로 본 그 대선 주자 항목에서 예. 어떤 도덕성, 공정성 이런 데 장점을 많이 꼽혀서 결국 총점 64.8점으로 박원순 시장이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는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위. 이제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장점으로 어떤 뛰어난 위기 관리와 야당과도 잘 타협을 하는 어떤 끌어안는 타협의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3위는 김문수 전 지사가 꼽혔습니다. 자, 그럼 점수가 어쨌든 지금 64점, 59점, 58점이면 그러니까 좋은 점수는 좋은 점수는 아닌 거네요. 약대점이긴 하지만 예. 그중에 점수를 줬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약간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반기문 사무총장 어디 갔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기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의 경우는 반기문 들어가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른 여론조사들 참고하다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복이 없어서 반기문 총장이 없는 겁니다. 아, 네. 복이 없다는 게 복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할 때 그 복이 아니라 복이 네. 항목에 들어있지 객관식 않았다.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객관식 항목에 반기문 총장 없었다 이 얘기인데 자, 이번 조사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더 모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실무 교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해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대선 주자로 여겨지시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평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해나가고 알리다 보면 그런 토토를 어떤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조사 이유를 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친박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날 국회에 와서 친박 핵심 의원들이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친박들이 반기문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는데 부적절하다 이런 개파 또 대통령이 온 날 어떤 개파 모임이냐 이렇게 비판까지 그날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번 어쨌든 설문에서도 빠진 것 또 주관식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 이런 것들도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재미있는 것이 6분을 후보로 돌렸는데 그 6명이 다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20%였는데 예. 20% 중에서 가장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제일 적합하냐에는 반기문 총장을 답한 사람이 45.9%였습니다. 예. 결국 국민 인식 속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미 좀 큰 대권 주자라는 인식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야당의 큰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권노갑 상임 고문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노갑 상임고문, 그 동아일보가 출간했죠. 순명이라는 책, 사상 최초로 예. 처음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기자들 질문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대선 후보 출마 관련해서 얘기를 예. 물었는데 권노갑 상임고문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발언이요. 예, 반기문. 예, 그 얘기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먼저? 네. 예, 자, 지금 권노갑 상임고문의 오늘 발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또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왔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측근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가까운 친구.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야당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는 건데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이제 저희 기자들도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럼 반기문 총장의 측근 누가 와서 예. 권노갑 고문께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물었는데 권노갑 고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럼 결국 그 측근이 반기문 총장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사실인지도 예. 확인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 근데 어쨌든 권노갑 상임고문이 언론에 대고 마이크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반기문 측근이 우리한테 왔더라. 출마 여부를 타진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뭐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 그런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특히나 권노갑 상임고문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좀 무게감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궁금한 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진짜 출마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네. 부분일 텐데 네. 지금 측근들 네. 박준우 옛날 정무수석 네. 그 초대 정무수석이죠. 청와대. 네. 그분이 좀 얘기를 한 게 있죠. 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특히 지금 외교부 전현직 관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예. 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죠. 아, 예. 이 박준우 정무수석을 저희 채널A 기자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예. 통화를 직접 했군요. 통화를 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 설명이 예. 반 총장이 정치에 뜻이 없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다. 그다음에 측근이 타진했다고 하는데 현재 외교부에는 자기 자신이 측근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다. 아, 많다. 예, 여긴 전현직 외교부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예. 이 중에는 자기가 반 총장이 워낙에 박준우 수석의 이 얘기에 따르면 반 총장이 워낙에 외교부 후배들한테 잘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다 자기는 반기문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교관들이 전현직 외교관들이 아주 많대요. 예. 근데 이 외교관들 중에 특히 이제 권노갑 고문 쪽에 가서 이 반 총장이 출마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야당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권에 던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요 대목 관련해서 예. 권노갑 고문이 이 얘기를 했다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권노갑 고문이 누굽니까? 바로 3월에 안철수 의원을 바로 이 구민주당, 옛 민주당의 품으로 끌어들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말하자면 했죠. 인도 보증 역할을 한 양반이 이 권노갑 전 고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이인재 의원, 예. 이인재 의원이 국민신당 만들어서 대선에 해서 500만 표를 얻고 혼자 돼 있을 때 이 사람을 바로 그 김대중 당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권노갑 고문입니다. 네. 바로 차기 후보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그 당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권노갑 고문이 경륜을 갖고서 오늘 뭔가에 의도된 이 얘기를 던지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권노갑 고문의 저 이야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오늘 같이 있었잖아요. 같은 자리에. 문재인 의원은 오늘 참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은 게요. 그 권노갑 고문 오늘 행사도 오후 2시였고요.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어떤 문재인 의원 당권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 행사 예, 오후 2시에 토론회. 열렸는데 예. 그 토론회를 모두 문재인 의원이 갔습니다. 둘 근데 다요? 전부 자신을 겨냥한 발언들이 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일단 문재인 의원에게 반기문 총장 얘기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문재인 의원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오랜 기간 정치 출입을 해 오셨는데 보시기엔 어떠세요? 반기문 총장 네.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만일에 개헌이 이루어져서 그 이원 집정부제, 예. 흔히 얘기하는 외치는,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내정은 의회에서 뽑히는 총리가 한다.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상당히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 예. 거기에 대통령 후보로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가장 적절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한 분은 바로 반기문 총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계속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당이 경선이라고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저는 과거 고건 총리나 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30몇 프로의 지지율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것을 보고 있듯이 그 큰 거대 정당의 경선을 거치는 과정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게 되고 본인의 권력 의지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으면 바로 당내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예. 봅니다. 날카로운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